자, 금융상식 2장 파트 OX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펀드란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2명 이상이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 운용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인프라 등 다양한 재산에 분산 투자하는데 실물자산에도 투자를 해요. 제외 아니에요. 실물자산도 포함한다. 그 결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주는 간접투자 상품이죠. 틀린 지문이죠. 실무자산 제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펀드 운영할 때 4개 회사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죠.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있고 자산을 보관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산 보관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 관련된 일반 사무 수탁회사 등 4개 회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펀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상품에 속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보수와 수수료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영어를 기억하시면 더 편해요. 수수료가 영어가 뭐였어요? 커미션이죠. 커미션. 보수는 피고. 커미션이라는 거 알다시피 어떤 거를 뭐 중개행위 했을 때 한 번 먹는 게 커미션이란 말이에요. 한 번 먹는 거죠. 한 번 지불하고 끝난 돈을 수수료라고 하셔야 되고요. 지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보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바꾸셔야죠. 수수료가 앞에 있고 보수는 뒤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판매 보수는 펀드를 추천하고 설명해주는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선치 또는 후치로 수치한다. 틀렸죠? 추천 설명으로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틀렸습니다. 자, 개방형 펀드 종류가 쭉 있고요. 환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개방됐기 때문에 자금 모집할 때 자유로 모집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모집 당시에만 자금을 모집하는 게 폐쇄형 펀드죠. 역시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몇 명 기준이다? 100명 기준이에요. 그래서 100인 이하라고 되어 있고 둘로 구분했죠. 그래서 전문 투자자냐? 일반 투자자. 일반 투자는 우리 개인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만 100인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 틀린 게 일단 50인 아니라 100인 이하로 하셔야 돼요. 틀린 질문. 7번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를 구분한 기준은 60%죠. 60%. 그래서 펀드 안에 주식 채권을 모두 담을 수가 있는데 어디가 더 많냐 아니에요. 그래서 60% 뭐였어요? 이상이죠. 이상 60%까지 포함해서 이상이 되면 주식이 많으면 주식형, 채권이 많으면 채권형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8번 하이힐드 펀드는 쓰레기 펀드라고 해서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 펀드예요. 그래서 채권 신용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하이힐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겠죠. 그래서 회사채는 BBB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부터 포함되는 거고 하이힐드는 BBB 이하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BBB가 일단 기준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하여튼 요거 외우시라고 일부러 문제 낸 거예요. 자, 9번 일반적 펀드 종류는 판매 수수료가 먼저 있는 거. A 클래스가 선치였죠. 먼저 받는 거. 나중에 받는 게 B 클래스.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C. 그래서 없는 경우는 판매 보수만 받아야겠죠. 그래서 C 클래스로 나뉜다. 라는 겁니다. 9번 ETF죠. 인덱스 펀드 일종이죠. 그래서 인덱스는 지수와 연계해서 수익을 주는 거다. 대신 상장됐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실시간으로 매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TN도 있어. N은 노트. 영어로. 똑같아요. E. 이퀴티, 트레이드, 노트. 그래서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상장지수와 연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되고 지수에 연동된 거. 기초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자, 발행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위험도가 있다 없다? 위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TN은 신용도가
중요한 게 발행한 증권회사가 신용도가 낮으면 ETN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교재에 써 있죠. 거래 상장 공통이죠. 특징이 뭐다? 만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ETF는 만기가 없지만 ETN은 만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12번 인덱스 펀드의 경우 ETF 상장지수 펀드보다는 높은 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액티브가 제일 세죠. 액티브 펀드는 그 펀드 관리하는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항상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가 보수가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수 높은 주는 액티브 펀드, 그 다음에 ETF, 인덱스, 그 다음에 ETF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ELS죠. 자, 일단 요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ELF, 그러니까 링크죠. 그죠? 주가 지수가 연계되어 있는 펀드. 그 다음에 ELS는 똑같이 주가 지수가 연계되어 있는 S, 시큐리티니까 증권. 그래서 증권이기 때문에 판매사가 누구냐? 증권사예요, 증권사. 그래서 증권사가 판매도 하고 운용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펀드는 아시죠? 자산 운용사 따르고 펀드 판매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펀드를 은행 가서도 살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에요. 표에 있다. 14번 ELS는 지수에 따라 사전에 정한 수익률을 지급합니다. S쪽은 사전에 정해놨 수익을 펀드에 대한 운영 성과에다 실적을 배당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정했다는 거는 5%만 주겠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역시 맞는 질문 됩니다. 자, 15번 부동산 투자 신탁은 회사형이 있고 신탁형이 있죠. 그렇죠? 영어로 뭐였어요? 리츠였죠, 리츠. 그래서 회사형은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회사형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편리하다는 거죠. 소액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 신탁형은 상장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돼요. 16번 제간접 펀드죠. 펀드 오브 펀드. 그래서 요거 개념 뭐였어요? 펀드를 가입했는데 그 펀드가 다른 펀드에 또 가입하는 경우를 제간접 펀드라는 거다. 자, 동일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운용하는 펀드들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지금 해당 운용사가 펀드 만들었는데 그 펀드를 그 회사 내에 있는 걸 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위험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50% 되어 있죠. 초과할 수 없고 같은 펀드에 대해서도 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아니라 일단 50%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17번 선물 계약과 선도 계약 있죠. 그래서 선물과 선도 공통점 뭐냐면 앞으로 거래할 거를 미래에 거래할 거를 현재 계약하는 거죠. 거래가 표준화되어 있는 게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다. 선도 계약은 거래가 표준화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주목국으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도가 넓은 개념이에요. 선물이 좁은 개념이고. 그래서 선도 계약보다 넓은 하시면 되죠. 안 되죠? 좁은 범위의 계약을 지칭합니다. 18번. 자, 옵션입니다. 옵션 선택권. 자, 개념 잘 잡으셔야 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때 권리를 행사한다. 예를 들면 현재 1달러 500원이에요. 환율이. 달러를 사기로 콜옵션은 매수 옵션이잖아요. 자, 앞으로 이 사람 보기에 1달러 1000원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대요. 예상해서 이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얼마 계약이냐면 1달러 700원에 달러를 매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기초자산이 뭐냐면 달러, 이 환율. 자, 가격이 요게 뭐냐면 행사 가격이에요. 이상으로 상승한대요. 요거예요, 요거. 1달러 1000원만큼 올라갔다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고
올라갔다는 거고 1달러 700원 요 계약이 뭐냐면 행사 가격이에요. 요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7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맞아요. 개념 잘 잡으시고. 자, 19번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정의가 있죠. 옵션 발행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니에요. 프리미엄은 옵션의 누가? 매수자. 옵션을 산 사람이 매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매도자한테 지급하는 경우를 옵션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지문 됩니다. 20번 유럽시 옵션이 있고 미국시 옵션이 유럽이 자유로워요? 미국이 자유로워요? 미국이 더 자유로워요. 유럽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미국이랑 비교할 때. 그래서 옵션의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미국식은 자유롭게 만기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20번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21번 선물이죠. 자, 증거금이에요. 증거금. 자, 증거 뭐냐?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보증금 걸어요. 선물은 계약하려면 매수자, 매도자 모두 보증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 계약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옵션은 뭐냐? 아까 매수자가 뭐 냈어요?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요.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일종의 계약금 낸 거예요. 계약금. 그럼 매도자도 뭔가 계약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뭔가 확증? 이게 보증금이죠? 증거금. 그래서 증거금 필요한 누구다? 옵션은 매수자 아니라 매도자가 됩니다. 틀렸어요. 자, 22번 옵션 매수자 손실은 프리미엄에 한정되나? 자, 옵션 프리미엄 냈어요. 근데 매수자는 옵션을 행사 안 할 수 있다고. 선택권이니까 옵션을 행사를 안 하게 되면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보는 거죠. 반면에 이익은 무한정 발생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거 1달러 500원에서 1000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상. 그래서 계약을 1달러 700원에 했어요. 계약을. 근데 환율이 1000원 된다고 예상했지만 안 될 수 있잖아요. 1달러 어떻게 돼요? 600원이 됐다고 해보자. 자, 600원 돼버리면 이 사람은 이 옵션 행사를 안 하죠. 700원 계약했으니까. 이때는 옵션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나 안 할 거야 하죠. 그럼 그때는 옵션의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보겠죠? 자, 환율이 이제 1000원 예상했는데 1달러 10,000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700원에 계약했으니까 엄청 돈 벌죠? 그래서 이익은 무한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랩 어카운트란 개념 있죠? 은행에 예탁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한꺼번에 싸서 투자 자문 업자로부터 운영 서비스 및 그에 따른 부대 서비스를 포괄적 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틀리죠? 주체가 누구였어요? 은행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증권사다. 증권사가 부자 고객 관리하는 게 랩 어카운트고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PB 서비스라고 해요. 은행 가시면 있죠.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그래서 달라요.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 3장 파트로 OX를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